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 단계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입문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린 것만 반복에 가끔 보셔도 됩니다. 예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학원 일단 결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공부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죠. 항상 우리가 학원에 오시면 내가 오늘 학원에서 공부한 것을 밖에 가서 써먹어야지 절대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5, 6월쯤 되면 이때 되면 이제 밖에 가서 써먹을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이때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아무튼 그냥 시험 공부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친구한테 가서 알려줘야지 그러면 안 돼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외적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시는 거 있죠? 수업 시간 한 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하신 내용, 이 내용만 내가 안다 모른다 판단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것, 그 외 것,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 법이 어려워진다 그랬죠. 이 만약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가장 전형적인 법조문과 판례만 공부하니까 우리 실생활에 못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전형적인 것만 공부합니다. 만약 나오면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으면 소송해봐야 알아요. 대법원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집안이나 누구 친구 일 있어가지고 변호사라 법무사 상담해 본 적 있나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 소송을 해봐야 알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177페이지는 소유권에서 네모 1번 상린관계 있나요? 이건 3월 달입니다. 넘어가세요. 3월 달에요.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 없다 그랬죠? 기껏 지금 취득시 상린관계 일과인데 제가 안 해요. 2월까지.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 없고 복수 위주로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럼 178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네모 2번 취득시효 있나요? 여기 공부할 텐데 장사 우리는 민법 시간에 이걸 공부한다 그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그 둘 중에 하나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는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데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물권, 채권 공부한다 그랬죠. 이 변동을 공부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물권 중에 소유권, 일단 소유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법률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법률행위에 의한 이 권리 변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취득시효는 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취득시효는 어떤 영역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중에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법률행위지만 어쩌다 이렇게 법률 규정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시효가 있었는데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실 상태대로 법률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가 있었고 그 다음 취득시효가 있었죠.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범위고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권리를 없애는 겁니다. 반면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거든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상태 그대로 권리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책을 보세요. 양괄 1번 의. 동그란 1번 보세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에게 법률 규정 내모칩니다. 법률 규정.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잠깐 법률 규정을 공부해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이다. 2번 예컨대 있나요? 거기는 5줄 다 이렇게 왼쪽에 척하시고 읽어보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양괄호 3번 있나요? 거기 바로 오시면 돼요. 이제 부동산 그다음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시효입니다. 조민 취득시효. 밑에 245조가 있습니까?
자, 제목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 20년간 그다음 소유사 이게 자주점유, 자주여만 가능합니다. 타주로는 이거 절대 안 돼요.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등기동을 나오세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죠. 그럼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근데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자주점이에요. 자주.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드릴 텐데 이걸 하고 나면 꼭 저를 찾아온 분들이 사고마다 꼭 이제 집안일을 물어봐요. 우리 집 선사 안에 뭔가 있는데 꼭 물어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일 절대 해결 못해요. 아셨죠? 결국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사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공부를 마셔야 돼요. 꼭 물어보면 있어요. 이제 제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이제 그래 와서 그러니까 그냥 이 공부로 끝내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지난주 이런 거 배웠어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아직 등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점유는 넘겨받았는데 등기는 안 했죠. 그럼 물론 아직 소유자 아니죠. 이렇게 법률행위로 소유권 같은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게 186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요. 이거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저 아직 등기 안 했죠. 물권자 아니죠. 아직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거 채청이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효. 그래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했어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 채청이지만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했냐면 또 이제 확인시켜줘요. 그 167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 그럼 상단 쪽에 양괄호 3번 등기청구권 소멸시 있나요? 1번에 동그라미 쳐 있죠. 채권적 청구권 원래 소멸시에 걸려요. 근데 2번에 동그라미 쳐 있죠. 점유에 쳐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따라서 우리 이 상태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 채청이지만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 이 상태로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므로 30년 지난 후라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하려면 지금 이대로 30년 지났다 해보세요. 그럼 등기원인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내야 돼요. 다시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하려면 등기원인 서면으로 이 매매계약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30년 지난 지금의 매매계약 있을까요? 우리 등기 뭔지 모르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글씨가 희미해서 보이도 않아요. 따라서 을은 이 권리가 살아있더라도 매매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면 이걸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서 없거나 이걸 입증할 수 없다면 권리가 있더라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245조를 써먹어요. 그때. 그래서 자, 을은 이 상태로 20년 지났다면 20년간 을은 점유하잖아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그렇죠. 을은 매수해서 취득했으니까 자주입니다. 설사 이걸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자주로 추정된다 했어요. 그래서 을은 20년 넘게 자주 점유했죠.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을은 이걸 청구 못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 245조 1항을 근거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점유 취득시효를 저항해서 245조 1항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을은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서 을은 등기를 받아야 이것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 이 245조 1항에 의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또 채청이에요.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 동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자지입니다. 그래서 이 245조 1항 청구권도 일종의 채청이에요, 채청. 똑같은 채청입니다. 소유권 취득 안 했으니까 둘 다 채권자예요. 이처럼 점유 취득시효는 이럴 때나 써먹는 겁니다. 이럴 때나 자주점이에요. 자주. 만약에
갑 시골에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를 친척에게 농사 지으라고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무상으로. 싸지 산 토지라 갑은 서울에 사니까 친척에게 무상으로 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30년간 농사 짓고 있어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내 거 아니까 빌렸잖아요. 타주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갑자기 학원에 와서 245일항을 봤어 이걸. 내 20년 이상 점유인데? 라고 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장한 순간 쫓겨나요. 얘는 타주점이라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자주에다 자주. 그러니까 자주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자주와 타주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란 나무집에 아니 나무 땅에 집 짓고 20년 살면 내 땅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나무 땅인지 알고 집 짓면 그건 타주입니다.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무슨 점유? 자주. 자주만 가는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런 일 아니 이거. 그래서 공부로 말하세요. 이걸 어디 가서 먹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능합니다. 자주점유. 그럼 자 법조문 밑에 양괄호 1번 요건이 있죠. 그럼 기억 보세요. 반드시 자주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니은 점유자는 소유사로 평온 공유하게 이제 계속 점유하면서 추정된다 해서 197조. 그다음 디귿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저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는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이제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디귿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규정하죠. 따라서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칩니다. 채청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입니다.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 아니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효과 계속 반복됩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즉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적 초음권인 등기 초음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해요. 지금까지 점유 취득시효 봤죠? 그 다음 181페이지 가시면 181페이지 이제 양괄호 4번 등기부 취득시효 나오나요? 그래서 245조 이제 2항이죠? 아까 1항 봤잖아요. 자 2항 자 2항 봐볼게요. 부동산 소유자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한 자 동그라미 등기한 자가 10년이네요.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네요.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유하게 다음 선이 동그라미 칩니다. 선이 그 다음 과실 없이 동그라미 무과실 과실 없이 동그라미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이양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유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뭐한 때요?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아까 1항이 있었죠? 1항과 2항의 차이점이 있어요. 1항은 20년이었죠? 근데 2항 10년으로 줄려면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더 필요해요.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항에는 등기한 자 그런 말 없죠? 근데 2항은 이미 등기한 자예요. 다음 1항에 선이 무과실 없죠? 1항에. 그러죠? 2항에는 선이 과실 없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항이 없는 걸 2항에 동그라미 3번 쳐봤어요. 이게 이제 이미 등기한 자가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사례를 많이 들었죠. 갑소유 약세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우리 등기부를 위조했습니다.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죠? 근데 무효인지 제3자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소유자 아니지만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해주고 병에게 점유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럼 병은 일반적으로 이날 을 처음 받겠죠. 그래서 병은 이런 사실 모르니까 돈 주고 샀겠죠. 몰라요. 앞사실. 그리고 나중에 등기법에서 아시겠지만 병은 을 등기 무효지만 이걸 모르고 산 거죠. 즉 병은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었단 말이죠. 이렇게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병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등기부를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병은 선의 무과실로 지금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았어요? 무효죠,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이 없다 그랬어요. 무효입니다. 무효이더라도 우리 병이 상태로 10년 이상 점유하면 그럼 병은 245조 2항을 다 갖췄어요. 그러죠? 이미 등기한 자가 그러죠?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사요. 그리고 선의 무과실 초과됐죠. 이 상태로 병은 원래 소유자 아니지만 병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을 꿈에도 모르고 소유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병을 소유자로 지금까지 알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권리가 없더라도 그 상태로 법적 효과를 부여해 버립니다. 이 상태로 10년 이상 점유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10년간 방치한 값보다 이 상태를 방치한 값보다 1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소유자처럼 산 병을 더 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권리가 없잖아요. 없더라도 지금 10년 이상 권리자처럼 행세했죠.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병에게 권리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유효라면 곧바로 취득하지 10년 지나야 됩니까? 아니죠. 무효이더라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단 선의이며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만약 이 병이 없다 해보세요. 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점유하고 이 상태로 10년 지났대요. 그럼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얘는 왜 그래요? 얘는 위조에 있으니까 선의가 가지고 악이에요, 악이. 그러죠? 이처럼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야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유효라면 10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요건이 있죠. 기억. 시효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경로되어 있어야 돼요. 다만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무효 동그라미. 무효 등기도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니은은 밑줄 잘하세요.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데까지 밑줄. 그냥 한다. 그 뒤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음 디귿. 선임 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하고 이것도 1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도 10년, 점유도 둘 다 10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효과. 시효 완성자가 병이죠. 병 명의로 이미 등기가 경로되어 있으므로 등기 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요건이 갖춰지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까 이게 1항은 20년간 점유 취득 시 완성하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병은 이미 등기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1항을 점유 취득시효,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보시고 1월 달부터 판례 몇 개씩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자주점유야 가능하죠. 이렇게 타주를 여러 군데 써먹으니까 지난주에 그 어렵게 좀 공부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네모스 한번 공유가 있나요? 이제 공유 공동 소유가 있는데 이 개념 위주로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 규정 끝났어요. 다시 우리는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살 수 있죠. 아파트를 공동 사면 법에서 시켰나요? 당사자가 원해서 사나요? 보통 원해서 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법률 행위로 왔어요. 법률 행위.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 동기끼리 부동산을 하기도 해요. 많이 삽니다. 뭐 2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아주 싸요. 좀 사면 좋겠는데 나 혼자 돈이 없으면 그 학원 동기끼리 같이 사요. 그걸 실제로 많이 삽니다. 우리 학원 여러분 선멸도 많이 샀어요. 그때 남양주시 거기에 지금 신도시 생기죠. 그런 토지도 다 사고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닐 때 주위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주위 사람한테 맨날 빽빽해치고 맨날 싫은 소리 하면 그런데 못 끼어요. 아셨죠? 이제 우리가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라는 게 있고 그다음 합유가 있고 다음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시험은 거의 대부분 공유가 나와요.
오늘은 공유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아예 합의유총위는 설명이 아예 없어요. 기본서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시험 나와봤자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차이점 있겠죠? 그 차이점 몇 개 외우시면 되고 이 차이점 몇 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라는 것은 일단 내 것과 우리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 것이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우리 것은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그러면서 지분이 뭔가 보시면 공유는 소유권 하나입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눠 갖는 거 양쪽으로.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은 일단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을 좀 이해하시면 지분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있다 보면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한다 해보세요. 얘들 지분이 있을 겁니다.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가정하면 그럼 지분이란 이 하나의 소유권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가져요. 따라서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분할세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지분으로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랬죠. 그 말은 갑 지분의 2분의 1은 이 전부의 2분의 1, 2분의 2분의 1 전부 다 갑 지분 2분의 1씩 있어요. 마찬가지로 을 지분 2분의 1도 이 전부의 2분의 1씩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갑 지분 2분의 1도 전부에 다 미치고 을 지분 2분의 1도 전부에 다 미쳐요. 예를 들면 갑이 어디 가서 그래요. 갑이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잘못 말한 겁니다. 을도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그럼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럼 공유물은 지분은 전부에 다 미치거든요. 저기 말입니다. 이걸 딱 절반 쪼개서 이쪽 파니까 2억이 된다 그러고 이쪽 팔면 2억이 된다 해보세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팔면 합이 꼭 4억이 됩니까? 이걸 전부 다 팔면 4억이 꼭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6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럼 이 갑지분 2분이란 전부에 미치니까 갑은 2억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를 다 팔았을 때 가치 6억의 절반 3억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처럼 지분은 갑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다 미쳐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도 2억 가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를 다 팔았을 때 6억이죠. 거기에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게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란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 양쪽으로 나눠 가는 거예요.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유 지분과 이제 공유물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내 겁니다. 그럼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물권행위를 말해요. 물권행위.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뭐 저당권 등기한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건 내 거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거라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공유물은 먼저 공유물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는 현 상태 유지입니다. 현 상태 유지니까 공유자 각자 단독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공유자 한 명이 각자 단독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유물 관리행위가 있는데 관리행위는 여기서 관리란 청소한단 말 아니에요. 청소는 여기에요. 여기. 다른 사람이 혼자 열심히 청소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서 관리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수익할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즉 토지라면 누구에게 임대차 한다 그런 게 관리행위예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가. 건물이라면 임대차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렇게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게 여기서 관리입니다. 그럼 관리는 여기서 지분 과반수를 결정해요. 무슨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 이걸 공유자 과반수 그러면 틀립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 그래서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단 공유물 처분 변경 행위는 이건 당연히 공유자 전원동의 얻어야 돼요. 공유자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이처럼 공유가 나오면 내 것과 우리 것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대별되는 게 지분 처분도 있고 공유물 처분도 있네요. 일단 처분만 좀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있다 해보세요. 토지를 갑을병 3명이 공유합니다. 그럼 얘들 지분이 있겠죠. 갑 지분이 만약에 3분의 1이에요. 을 지분 6분의 1. 그럼 병 지분 얼마일까요? 병 지분 얼마일까요? 3명이 공유합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6분의 1 하겠죠? 6분의 1이에요. 그냥 아까 지분 합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라지 1이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그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10몇 대 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공유 지분 합이 1인가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분 가정해 보세요.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있습니다. 그럼 자, 갑이 자기 지분을 A에게 이전 등기해요. 지분을 이전 등기한다. 그럼 지분 처분이죠. 그럼 을병통이 어디야 됩니까?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을병통이 없이 내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갑이 은행 가서 내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아요. 그리고 K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이런 건 다 물권행이요. 소유권 이전 물권행이, 저당권 물권행이, 이런 건 갑 자유입니다. 을병통이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분이니까. 따라서 을병통이 없이 공유자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공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분 처분은 자유예요. 근데 반대로 갑이 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한대요. 그럼 누구 동의해야 돼요? 당연히 을병 동의해야 돼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려면 을병 동의해야 됩니다. 내 지분만 소유권 이전하면 을병 동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시면 자, 네모삼은 공유가 있죠. 양과를 본 의의 보세요. 공유란 하나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을 소유인이 지분 동원 하십니다.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분합은 언제나 1이 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똑같이 자금을 대서 건물을 매수하여 공유하는 경우에 갑과 을 지분은 똑같이 돈 됐죠? 각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음 양가로 2번 공유 지분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로칩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공유 지분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은 물권행위라 해서요. 소유권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 이런 것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을 보시면 3번에 이런 겁니다. 아까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랬죠. 따라서 공유물 사용 수익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해요. 단 지분 비율로. 꼭 우리가 부동산만 공유한 거 아니죠.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샀어요. 캠핑카. 자동차 한 대를 갑과 을이 공유해요.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 대 해보세요. 그러면 지분이 똑같으니까 갑이 앞바퀴 타고 을이 뒷바퀴 탑니까? 그럼 안 되겠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니까 갑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해요. 을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합니다. 단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한 달 사용한다면 갑이 15일, 을이 15일 사용하면 되겠죠. 단 공유물 전부를. 지분은 공유물 이렇게 전부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3번. 모든 공유자는 무슨 비율이에요? 지분 비율로.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공유물 전부 동그라미.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즉 앞바퀴 갑, 을바퀴, 뒷바퀴로 특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 목적물 소유 비율이므로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이 공유물 보존행위죠. 여기 보존행위 아까 누가 할 수 있다? 각자 단독 할 수 있어요.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입니다. 근데 처분 변경은 아까 전운동이 어땠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시 이제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한다 해보세요.
갑지분 3분의 2고 을지분 6분의 1, 병지분 6분의 1이라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공유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해요. 불법 점유하고 그다음 자기 앞으로 무효 등기를 딱 해놨어요. 그럼 갑을병 소유권 침해당했죠. 그럼 소유권 지켜야겠죠. 그게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 그럼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각자 단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분이 작은 사람도 혼자 단독으로 전부 나가라고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말소이라고 혼자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행위는 지분이 적더라도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할 수 있어요. 다음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입니다. 관리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가 결정해요. 이번에 만약에 갑을병이 이렇게 공유하는데 공유하죠? 근데 갑이 을병 동의 없이 을병 동의 있으면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을병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임대차에 줬습니다. B에게 공유토지 전부를 임대차해서 B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요. 그러면 을병 동의 없죠. 그러더라도 이 임대차인 게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는 누가 정한다? 지분 과반수. 그럼 갑은 지분 과반수죠. 따라서 을병 동의 없더라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B는 을병 동의 없더라도 전부 점유하죠. 이건 전부 적법이에요. 전부 적법점입니다. 이렇게 을병 동의 없더라도 과반수가 자기 멋대로 관리행위할 수 있습니다. 을병은 억울합니까? 아니 썩을 놈이 우리 동의도 없이 막 임대차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하면 지분을 많이 가졌으면 돼요. 그러죠? 왜 지분을 작게 들어가 이러게? 안 억울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갑은 을에게 그렇죠. 지분 비율에 따라 월세로 보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임대차가 월세 120만 원이다. 그럼 지분 비율만큼 월세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씩 주면 돼요? 네? 20만 원입니까? 20만 원 같은데? 20만 원이죠? 20만 원씩 주면 돼요. 20만 원씩. 그러면 나왔던 입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죠? 참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80 받으면 되죠? 이렇게 관리행위는 자기 마음대로요. 지분 과반수. 단 거기서 생긴 수익은 지분만큼 나눠 가지면 을병이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병은 자기 동의 없다고 B에게 나가라고 못해요. 왜 그래요?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임대차니까 전부적법입니다. 그래서 을병은 자기들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월세라도 내놔. 월세 같은 거 청구 못해요. 병이 와서 월세 20만 원 내놔 그러면 B가 뭐라 할까요? 당신 누구세요 그래요. B는 을병 얼굴 몰라요. 그래서 을병은 B와 임대차가 아니니까 을병은 이 B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대신 누구한테 월세 받으면 돼요? 갑에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유 해마다 시험에 나오게. 얘들은 이 점유자에게 어떠한 청구 못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 변경은 봤죠 아까? 자 그럼 책을 보시면 181페이지죠.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공유물 보존행위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존행위는 공유물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동그라미 칩니다. 각자 단독. 각 공유자 각자 단독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여기입니다. 아까 제3자가 이렇게 전부 불법 점유 무효 등기 해놨다 해보세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각자 단독으로 이렇게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는 경우, 즉 무효 등기가 있다. 예를 들면 각 공유자 그랬죠. 그러니까 갑을병 병도 단독으로 그 말이에요. 병도 그 지분에 의해서 단독으로 전부 반환이죠. 전부 반환이나 또 전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다음 양가로 4번 공유물 관리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분과반수 동그라미세요. 지분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임대차 갱신, 임대차 다시 한번 할 수 있죠? 또는 해지 등이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그럼 과반수가 있죠. 아까 여기 그럼 전부적법이에요. 전부적법. 그러면 을병은 B에게 월세 내놓으라든가 우리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못해요. 을병은 누구한테 월세 받는다? 갑에게 월세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B는 을병 얼굴 몰라요. 누군지. 다시 동그라미 2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을병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소수 지분 공유자 을병이죠. 을병은 제3자 B에 대해서 조무배제 나가 조무배제 나가 또는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월세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받는다? 갑에게 받습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유물 처분 변경이죠. 동그라미 1번 공유자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로 열고 동그라미 칩니다. 전원동의 동그라미. 이렇게 공유는 다시 이렇게 지분과 내 것과 우리 것 나눠가지고 우리 것은 보존관리 처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5번 공유물 분할이 있나요? 이제 공유관계에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거든요. 근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팔아요. 그때 분할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공유관계에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보는 겁니다. 또는 공유하면 꼭 싸우잖아요. 그럼 분할할 수 있죠. 아무튼 사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오면 이 갑을이 토지를 공유해요. 지분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근데 이제 공유물 분할한데 이게 그럼 공유물 분할할 때는 당사자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럼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럴 수 있죠. 지분이 똑같으니까 토지 절반씩 쪼개 가질 수 있죠. 이렇게 현물 분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럴 수 있죠. 이 토지를 전부 제3자에게 팔아요. 병에게 6억에 팔았어. 6억에. 그러면 3억씩 나눠 가지면 되죠. 이렇게 팔아서 그 판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럴 수 있죠. 여기가 상업지구인데 갑이 여기다가 모텔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가 8억짜리라면 갑이 혼자 전부 다 갖고 을 4억 내주고 보내면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전부 다 갖고 나머지에게 돈 주고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격배상이랍니다. 가격배상.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어요. 근데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이제 법원에 가겠죠. 그럼 판사가 이제 재판상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오지 않아요. 협의가 이제 성립 안 될 때 법원에 오면 판사가 재판해줍니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원칙이 협의 분할인데 예외적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그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는 뭐든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겠죠. 당연하죠. 전원이 참여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와요. 바로 분할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유자는 분할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유자 한 명이 분할하자고 하면 나머지 다 응해야 돼요. 그때 여러 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기억 써보세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현물 분할. 그 뒤에 동그라미 니은 써보세요. 니은.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 그다음 디귿 써보세요. 디귿.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 배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어디 간다? 법원에 가요. 그럼 4번. 재판상 분할은 이제 현물 분할의 원칙이에요.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한 가액 감소 오류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 대금을 나누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공유한다. 아파트를 분할할 수 없죠. 그때는 재판상 분할은 그걸 경매에서 대금을 나눠갔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5번.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반드시 동원을 칩니다. 공유자 전원 동원함이.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한 공유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무효 동원함이 무효입니다. 그럼 다시 하겠죠. 이렇게 이제 공동 소유 중에 일단 공유만 맞습니다. 공유를 정확히 알면 합의 총리는 그대로 따라와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점유권과 소유권 보셨죠? 이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인데 용의물권 중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걸 차려보는 겁니다. 그럼 용의익이란 사용 수익 그 말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용의물권은 제한물권으로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세권은 많이 들어봤죠. 이건 별로 안 들어봤죠. 그만큼 실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에 땅지예요. 땅지. 이 두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 건물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나와요. 그리고 다 물권이죠. 그중에 이제 지상권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 먼저 이제 지상권을 공부해요. 자, 예를 들면 이 갑속이 토지가 있거든요. 이 갑토지를 을이 빌려서 여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그때 을은 보통 세 가지가 있으면 갑토지를 빌려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토지 임대차를 많이 해요. 을이 토지 임차권이 있다면 갑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토지 전세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다 토지죠. 그럼 을은 갑토지를 적법하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생활은 토지 임차권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건 채권이죠, 임차권은 임대차. 그렇죠? 그러면 을 힘이 약해요, 커요? 채권은 당사자한테만 정할 수 있으니까 을 힘이 약합니다. 근데 을이 이걸 취득하면 이건 물권이거든요, 을이. 그럼 힘이 세져요. 누구에게나 정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이걸 모르더라도 거의 관행적으로 이걸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을이 힘이 약하니까 채권자로서. 갑은 을 힘이 세진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권리인가 이제 하나씩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실생활에 별로 없겠지만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럼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했다면 법률행위죠. 그렇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럼 둘이 원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 법률행위하고 지상권이나 물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186조. 다시 갑과 을은 지상권이나 물권을 을은 지상권 설정 계약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돼요. 186조. 그래서 저 토지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돼 있다면 을은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해야만 을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때 누가 설정자죠? 그렇죠. 소유자가 설정자였어요. 시오시오.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그럼 을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럼 얘를 무슨 권자 그래요. 이러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지상권이 무슨 권리가 이제 아셔야겠죠? 자, 책을 보시면 이제 지상권 의에서 279조 있나요? 그럼 지상권 내용입니다. 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동을 하면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동원하십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쳤죠. 소유와 사용.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에 동그라미 하나 더 주세요. 용익물거니까 용익, 사용. 용익이니까 사용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재산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의물권을 말하며 그다음 말하며 뒤에 동그라미 기억 써보세요. 쉼표에 기억. 당사자 간에 동그라미 칩니다. 재산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이건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하죠. 계약과 그다음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에 발생하는 약정 재산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정 재산권과 그다음 법률 규정 앞에 동그라미 니은 써보세요.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 법정 재산권이 있다. 그러니까 재산권도 취득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법 항상 틀이 똑같다 했죠. 뭐든지 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지금 물권 취득을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그 큰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장. 지상권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토지 사용한 자를 지상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상권이 무슨 상관인지 익히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지료가 토지 사용료입니다. 토지 사용료.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 동그라미. 무상 지상권도 설정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무상은 없겠죠. 돈을 받겠죠. 근데 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유상, 무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지상권 지료가 있죠. 법조문 287조 있나요? 이제 유상일 때 유상일 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있어요. 자, 지상권자가 2년 동그라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옷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므로 즉 유상, 무상 가능합니다. 다음 당사자가 약정한 때에만 지료 지급은가 발생하며 다음 등기, 지료를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냥 지료 등기 안 하면 제3자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데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옷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연체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 유상인데 지료를 2년 연체해요. 유상인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그럼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년이란 연속의 2년일까요? 연체 합계액 2년일까요? 우리 생각에 2년 이상 연체하면 나가라고 갑이 쫓아낼 수 있죠. 내 토지에서 나가. 여기서 2년이란 연속의 2년일까요? 연체 합계액 2년일까요? 연체 합계액입니다. 연체 합계액이요. 만약에 지료가 1년에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만약에 그러면 연속이 2년이라 해버리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1년에 2,000만 원이에요. 올해 1,000만 원 주고 내년에 안 줘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안 줘요. 1,000만 원 또 안 줘요. 그럼 연속 2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년이란 연속 2년이 아니라 연체 합계액 2년입니다. 연체 합계액. 뭐 장난치고 다니고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안 쫓겨납니다. 그게 아니라 연체 합계액. 그럼 만약에 1년에 토지 사용료 1,000만 원인데 우리 매년 500만 원밖에 안 줘요. 매년 500만 원씩 밖에. 무슨 신분가? 그럼 몇 년째 되는 날 2년 돼요. 그죠? 4년째 되는 날 2년 되는 거죠. 이때 갑은 나가라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체 합계액이 2년 되는 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2년 이상 지료란 연체액이 합산하여 2년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내용이시고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이 재산권 존속기간 있죠. 여기부터 10분 쉬고 가시고 가겠습니다.